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는데 새로운 일반 분양 소식에서는 고분양가가 계속 등장해서 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 싱숭생숭하고 속상하시죠? 고분양가 여론이 상당했던 서울의 장이자이 레디언트도 예단까지 6배수로 청약자를 뽑고도 결국 계약률을 59%만 달성했어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총 930세대 모집 중에 2순위 포함 2196명의 청약자만을 모집했죠. 1월 15일 계약을 시작하는데 결과는 미리부터 예상하건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위에 청약 결과를 더 뛰어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바로 안양 평촌 센텀 퍼스트는 총 627세대의 특공 모집 중 겨우 83개의 통장만 들어왔고 1순위 청약에서는 1150세대 모집 중에 257개의 통장만 들어와서 경쟁률은 0.2대 1로 사실상 미분양, 미계약이 확정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결과는 갈수록 참담해지는데 연일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무조건 사라라는 말로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이 신빙성이 있고 사실일까요? 글쎄요, 저도 앞으로 계속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저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 미래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최소한 그런 분들처럼 앞으로 무조건 분양가는 오를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현재 시장 분위기, 과거 사례를 복기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부동산 점집이 아니라 부동산 공부방이니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과연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입지에서 진행되는 나중단지의 분양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뉴스와 지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해볼까요? 자, 일단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로 통제받는 공공분양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2022년 10월 14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당시에 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의 하방 지지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옆에 고가에 분양했던 서울 강남권 포함 서울 지역 고분양가들은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똑같이 분양가도 내려갔다라는 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약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제 의견과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공공택지 내에서 진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통제받는 공공분양 분양가는 앞으로 더 낮아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피까지 등장한 인천 포함 일부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진행되는 34평 기준 4억대 분양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투자해라 라는 그런 투자 차원에서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분양가가 바닥인 거랑 투자성이 있다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반면에 이 분양가 통제에서 자유로웠던 이 민간 분양, 재건축, 재개발 분양도 포함되겠죠? 이런 민간 분양의 분양가는 하락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서울 강남권의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약 11억 수준의 34평 민간 분양가는 저는 분양가로 치면 고점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공공분양 34평 기준으로 해서 4억대 분양가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억 수준의 민간 분양 분양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주거의 기능은 서로 동일하고 입지의 차이만 있는데 이 강남권처럼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 3배 가까이나 되는 분양가 차이부터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추가적으로 제가 왜 현재 수준의 민간 분양가가 위험한지 이런 생각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수도권 3.3제곱미터당 분양가 변동 추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가 변동 추이 그래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그래프에서 서울 강남권 기준으로는 2008년 고점 대비 약 25%, 강남권 제외 서울 전 지역은 2008년 고점 대비 약 15% 정도의 분양가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보이죠. 그럼 당시 실제 분양가가 적용된 분양단지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한 지역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말 일반 분양을 진행했던 반포자이의 경우 평당 평균 3,070만원의 일반 분양을 진행했는데 2010년 말 일반 분양을 진행한 반포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당 평균 2,925만원에서 일반 분양을 진행했었어요. 2년 동안 대략 5% 정도 분양가가 낮아진 셈인데 이게 입지 차이를 보정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비강남권의 경우 2007년 말 일반 분양을 진행한 밤섬자이의 경우 평당 평균 2,345만원의 일반 분양을 진행했는데 2011년 중순 일반 분양을 진행한 공덕 아이파크의 경우 평당 평균 1,700만원 후반대 일반 분양을 진행했었어요. 대략 3년 6개월 동안 약 20%가 넘게 분양가 조정이 이루어졌죠. 현재 두 단지의 동일 평형 매매호가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라서 두 단지의 평가는 비슷하다라는 근거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자, 우리는 정책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게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 분양가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앞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 및 미리 자기가 정해둔 답안에 짜맞추듯 분양가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실수요자에게 정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로는 공시지가의 하락이 있어요. 201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해보다 5.92% 낮추고 서울의 경우 5.86% 낮춘다고 밝혔는데 이런 공시지가의 하락은 여러 정비사업장과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가 낮아진 만큼 분양가도 그대로 낮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러한 공시지가 하향분이 상쇄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도 엄밀히 말하면 상향 하향 모두 조정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할인 분양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하락장 때 미분양이 가장 심각했던 2010년 전후 시기에 서울 단지형 아파트들에서 기존 분양가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가까이 할인 분양을 진행했었는데요. 지난 상승기와 하락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지금의 상승기 하락기의 경우 앞으로 할인 분양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개인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도 칸타빌 수유 팰리스의 경우 기존 분양가에서 1.5억대 정도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진행된 일반 분양가와 현재에 들어서 진행되는 할인 분양가를 놓고만 봐도 이 분양가는 미래에 무조건 상승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반박성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그렇다고 아파트 분양가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양방향의 주장과 데이터를 함께 접하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평촌 센텀퍼스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정말 시장에서 물리적인 가격 조정이 어려워서 현재의 이들 단지의 분양가가 책정된 것일지 아니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들의 욕심인지 사람들마다 의견은 저마다 다를 거예요. 이들 사업장의 분양 결과가 대략 정리되는 시기인 1, 2개월 후의 상황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